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그렇게 광신적일까요? 신성한 강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강일까요? 겐지스강은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며 매일 수천 명이 이곳에서 목욕을 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겐지스강이 겐지스 여신의 화신이라고 믿습니다.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죽은 이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에서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겐지스강은 인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왜 인도인들은 겐지스강에 그렇게 광신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겐지스강에 대한 개요. 겐지스강이라는 이름은 힌두교의 여신 강가, 갱가 위 이름을 딴 것입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강가마, 즉 어머니 강 또는 어머니 강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매우 비옥하며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강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신적 삶의 중심지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힌두교 순례자들이 겐지스강을 따라 위치한 사원들과 성지를 방문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 전부가 겐지스강에 광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힌두교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겐지스강이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종교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큽니다. 힌두교 신앙에 따르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씻기고 몸이 정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지은 잘못과 죄,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윤회 속에서 쌓이지만 겐지스강에서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년에 한 번 겐지스강에서 열리는 대규모 목욕 축제가 있으며 약 7천만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인파가 참가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모임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의식이나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 겐지스강 물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2. 힌두 신화 속의 겐지스강. 인도인들에게 겐지스강은 영혼이 깃든 강입니다. 이 강은 인도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며 예를 들어 죽음의 신이 수행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겐지스강은 힌두교의 고대 경전인 베다, 푸라나, 푸라나스,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마헤파라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인도 문화에서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3. 신비로운 전설들. 인도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겐지스, 갱가는 메루산, 메루 위 두 딸 중 하나였습니다. 메루는 히말라야 산맥을 의미합니다. 다른 딸은 우마, 유마로 시바 신이 아내입니다. 당시 힌두교의 최고신 중 하나인 인드라는 여신 강가가 천상에서 신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후 여러 전설에서는 여신 강가가 어떻게 지상에 내려오게 되었는지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사가라 왕, 사가라이라는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가라 왕에게는 매우 사랑받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시바 신이 축복 덕분에 첫 번째 아내는 6만 명의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 아내는 아사마드라는 아들 하나만 낳았습니다. 6만 명의 아들들은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여 훌륭한 전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사마드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왕은 그를 나라에서 추방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라 왕은 말을 놓아주는 의식을 열었고 6만 명의 왕자들이 그 말을 쫓아잡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말을 잡은 사람이 승자로 인정받고 나머지 모두는 그를 존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갑자기 사라졌고 왕자들은 말다툼을 하다가 땅을 파고 동굴을 찾고 심지어 깊은 바다 속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명상 중인 성자 케필라 근처의 동굴에서 말을 발견했습니다. 왕자들이 말을 잡으려 하자 명상이 방해받은 카필라는 분노했고
그의 눈빛에서 나온 불꽃으로 6만 명의 왕자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가라 왕은 매우 슬퍼하며 손자인 에슈먼을 보내 카필라를 만나 왕자들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게 했습니다. 카필라는 아슈만의 깊은 생각과 지혜에 감동하여 천상에 있는 여신 간가의 물만이 왕자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시바 신은 여신 간가를 보내 구제를 허락했고 그녀는 시바 신이 머리카락과 발을 거쳐 지상으로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 물이 왕자들이 죽은 곳까지 도달했고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해탈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은 갱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여신 간가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강에 손만 닿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4. 겐지스강에서 화장되는 것 신성한 특권. 그래서 인도 사람들 사이에는 겐지스강에서 화장되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라고들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특권이란 무엇이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바라나시, 베러네스아이처럼 이상한 풍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나시는 수천 년 동안 인도의 종교 중심지이자 겐지스강 기슭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 힌두교 신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신성한 어머니 갱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나시로 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게츠라 불리는 계단이 있어 신성한 강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라나시에는 이런 가트가 총 87개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트가 시신을 화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목욕 용도로 쓰이고 일부 특별한 가트에서만 화장 의식이 진행됩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곳의 화장터에 있는 영원한 불꽃은 수세기 동안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오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수천 명이 장례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장은 무료가 아니다. 그러나 힌두교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이곳에서 화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라나시에서의 평균 화장 비용은 약 10만 루피, 즉 약 1,300달러, 한화 약 175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는 장작, 제사장, 그리고 영적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화장 방식에 따라 가격도 다르며 단가에 가까울수록 더 비쌉니다. 그중 전기 화장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화장 시에는 남성의 시신은 반듯하게 눕혀지고 여성은 엎드린 자세로 눕혀집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화장할 돈이 없어 결국 시신을 겐지스강에 띄워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일 수백 구의 시신이 화장되고 여기에 가난한 이들의 시신까지 떠내려간다면 겐지스강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될까요? 6. 겐지스강에서 죽기를 갈망하다.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좁은 구호시설에 대기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부족한 이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돈을 벌거나 구걸하면서 오직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곳에 가보면 여성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인들의 관념에 따르면 죽음은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겐지스강의 물 덕분에 다시 환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눈물이 죽은 자의 영혼을 집착하게 하여 해탈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화장되는 것을 매우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말하자면 평생의 소원이 이곳에서 화장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곳에서 화장되면 모크아, 즉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소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화장 의식을 지켜보는 것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나시에 오면 겐지스강 위에서 배를 타고 양쪽 강둑에서 벌어지는 수장,
수장, 장면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의 수장 위식과 화장 위식에 큰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오래된 문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곳에 왔을 때 조문을 하기보다는 고인을 겐지스강에서 화장하여 보낼 수 있게 된 유가족들에게 축하를 건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화장되고 강에 띄워진다면 고인의 윤회가 끝나고 영혼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하해주는 것이야말로 타인이 해줄 수 있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강이 신성함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겐지스강이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 결코 유쾌하지 않은 명칭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소름이 끼칠지도 모릅니다. 7. 겐지스강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 전 세계 대부분의 강은 사람들이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겐지스강에 대해서만큼은 힌두교 신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겐지스강이 더럽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신성한 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겐지스강 상류에서는 수질이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겐지스강이 인도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강 위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로 인해 이 강은 심각한 악취와 오염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류 지역에서는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던 사람들마저도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포함된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물고기에 축적되어 아이들이 그 물고기를 먹고 병에 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온갖 오염물질에다 화장 후 남은 재, 심지어 화장 비용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까지 떠내려오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일 것입니다. 8. 왜 사람들은 여전히 겐지스강의 물을 마시는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더러운 물인데도 어떻게 현지인들은 겐지스강의 물을 직접 마실 수 있을까요?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겐지스강에서 목욕하고 심지어 양치질하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신전 주변에서는 음식이나 수공예품이 아닌 겐지스강 물이 가장 흔한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상인들은 겐지스강 물을 병에 담아 팔며 욕조에 이 물을 부으면 죄가 씻겨 내려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직접 병을 들고 가서 겐지스강에서 물을 퍼담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중 겐지스강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신성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겐지스강의 물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그 오염이 너무도 익숙합니다. 마치 그들은 이 강이 물에 적응해서 진화해온 듯 보입니다. 9. 슬픈 진실. 그러나 현실에서 어쩌면 모든 인도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인도인들이 이 강물을 마신 후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최대 100만 명의 아이들이 이 강이 물에 중독되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경화, 간염, 바이러스성 열병, 콜레라, 설사 같은 위험한 질병들이 모두 겐지스강의 수질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인도인들은 이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0. 답은 종교와 경제. 그 이유는 아마 종교적 믿음에 있을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겐지스강이 청결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겐지스강이 더럽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더러운 물로 자신의 몸과 죄를 씻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익에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많은 공장들이 폐수 정화 능력이 부족하여 오염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을 당장 폐쇄하게 되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수입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심각하게 오염된 겐지스강의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일, 겐지스강에 넘쳐나는 괴물급 메기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는다.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인이 강에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던지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수많은 메기들이 물 위로 튀어나와 그 조각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겐지스강에 서식하는 메기 수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메기가 이렇게까지 번성한 것은 인도인들에게도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고 그렇게 커다란 메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메기는 매우 영양가 높고 어떤 경우에는 상어 지느러미와 비교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도 먹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메기들이 매우 위험한 잡식성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달팽이, 곤충, 새우, 물고기, 심지어 오염된 하수 웅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메기 몸속에는 수은 등 중금속 농도가 매우 높아 섭취 시 극도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2. 메기가 사람 시신도 먹는다고요? 더욱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메기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사람 시신까지 먹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초대형 메기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겐지스강의 메기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도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두려워하고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 괴물급 메기들은 화장되지 않고 강에 떠내려온 사람의 시신을 갉아먹는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소름을 돋고 몸서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메기들이 죽은 사람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메기를 무서워하며 먹지 않으면서도 그 메기가 살고 있는 겐지스강의 물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마십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도인들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놀라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마치 독립된 소행성 같아. 사고방식도 믿음도 너무나 특별해. 여러분, 이제까지 저희는 겐지스강에 얽힌 흥미로운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동시에 과거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인도인들이 왜 이 강에 그렇게 광적으로 집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설적인 강과 관련해 가장 인상 깊었던 사실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응원의 표시로 아주 간단하게 도와주세요.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관련 영상들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꼭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 그럼 이제 언제나처럼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